박보미 TV. 박보미 TV.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피입니다. 제피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제피가루 안 들어봤어요? 제피가루? 아닙니다. 제피가루 아는 사람? 왜요? 제피가루를 어떻게 알아? 잠깐만요. 추어탕, 고향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피가루 아신 분 또 있어요? 제피가루? 제피가루 어떻게 하세요? 진짜요? 왜 몰라요라고 하기에는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제피가루. 저는 제피 들 때마다 제피가루가 떠오르는데. 계피겠죠? 항상 억울해요. 계피 말고 제피라고 있다고요. 제피. 저 밑에서 먹는 거. 제피. 산초? 산초 가루가 제피랑 똑같은 거죠? 다르다. 맞아요. 자, 엉망입니다. 자, 제피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피는 지금은 살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잘 안 두고 있는 사이에 정말 많이 출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가야겠다. 나중에 요긴하게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피는요, ETF 이름입니다. 슈드 들어봤죠? 슈드. SCHD. 우리는 별로 안 샀잖아요. 왜냐하면 슈드는 지금 사면 3.5% 정도를 받지만 이걸 사놓고 한 20년 정도 뒤에 있으면 인생이 약간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꾸준히 부을 수 있다면 슈드를 사라라고 얘기를 주로 하죠.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더 읽어내고 싶다고 점점 액티브한 성향으로 변하는 사람과 점점 투자를 알면 알수록 패시브하게 변하는 사람이 나뉩니다. 이렇게 하면 되려면 보통 진짜요? 나는 해야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면 점점 안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분들에게 그냥 예금으로 가지 말고 배당주 꾸준히 모으기 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SCHD만큼 인기가 많은 게 제피입니다. 그래서 제피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이 횡보하면 한 10% 정도 배당을 우리한테 안겨다 주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는 개별 채권을 살 줄 알고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배웠죠? 개별 채권, 근데 지금 들어가서 보면 금리가 썩 만족스럽지 않아요. 한 5, 6% 정도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5, 6%도 살려고 보다 보면 주로 이제 캐피탈 회사나 건설 관련 회사들도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그냥 저기 그냥 발행업 사면 한 4.4 나오는데 요거를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도중에 배당주를 봤더니 은행주를 사면 한 8% 얻네. 주가는 전혀 기대 안 하죠, 우리. 주가는 안 오르겠지만 한 8% 정도 주면 괜찮네. 그러면 KB 사구나 하나 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조금 더 내다봤더니 리츠가 한 10% 주네요. 그죠? 우와, 리츠를 하면 지금 웬만한 거 사면 8에서 10 정도는 많이 나온단 말이죠. 리츠 좋네. 사면 되겠네 라고 사면서도 지금 너무 부동산이 안 좋고 리파이낸싱 하면서 이게 없어질 리스크부터 해서 PF 터지고 이러니까 손 되게 안 나가죠. 그래서 10%는 얻고 싶은데 리츠는 별로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피를 딱 보면 그 순간에는 약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오래 모아갈 친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투자를 하다가 시장의 방향성을 전혀 못 잡는다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쉬고 있든 내려가서 쉬고 있든 방향이 진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와 있을 때 우리가 잠시 고배당을 받으면서 피해 있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예적금 하던 사람이다. 제피로 오면 안 돼요. 제피로 오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진짜 내가 방향 모르겠다.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제피는 괜찮은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라는 연 1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월배당으로 나옵니다. 월배당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던 사람이 수익 실현하고 약간 나와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방향도 안 보이고 종목도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 좀 피해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제피는요, JP 모건에서 만든 ETF의 이름입니다. 제피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국형 제피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피는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질문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바로 이거죠. 커버드 콜이 뭐예요? 콜도 모르겠는데 커버드까지 붙어 있으니 되게 개념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커버드 콜 ETF라는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제피를 사면 월배당 같은 것들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ETF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고 경쟁이 엄청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친구들만 월배당 해주는 ETF가 다 합한 게 2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되게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밑을 기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했던 건 뭐예요? 밑을 기고 있으니 저밸류된 종목을 찾아 사자라는 선택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려와 있고 나니까 야, 주식 안 되겠다. 근데 금리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 주식은 안 되겠어. 배당이 최고야. 왜냐 배당으로 갔더니 어떤 걸 사도 막 6%, 7%, 8% 이런 거 사면 10%까지 주니까 거기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슈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제피, 또 커버드 콜 ETF 이런 친구들이 엄청난 잔고를 이뤄냈습니다. ETF 하나가 보통 설정액이 1000억을 넘으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2조 얘기를 하니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당에 열광하고 있는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제피란 커버드 콜이란 그러면 제피의 장점, 단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커버드 콜 ETF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자, 제피는요,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요걸 줄여가지고 제피입니다. 자,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에쿼티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요거는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 인컴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 흐름을 주는 것들, 그런 거 다 인컴이라고 부르죠. 자, 프리미엄이 이제 그 옵션 용어가 되는데요. 이게 인컴의 재원이 되는 거죠. 제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0%는 큰 종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80%는 주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이 들어있고 20%는 S&P 500에 연계된 ELN 상품, 진짜 어려운 말 나오죠. 그러니까 저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콜 매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주식을 사는 거랑 콜 매도하는 거랑 이거를 같이 하는 거를 커버드 콜이라고 부릅니다. 콜 자체를 커버한다, 커버 시켜놨다, 그런 느낌입니다. 주식과 콜 매도를 동시에 하는 걸 커버드 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분배금의 원천이라는 것은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100개 정도.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콜옵션 매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에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걸 합한 게 제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상장일은 2020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근데 시총은 약 40조 원으로 엄청 지금 되게 커지고 되게 잘 나가고 있는 ETF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대략 작년 것만 보면 한 8% 정도 이렇게 배당을 줬습니다. 근데 월 배당으로 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월 배당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죠? 우리나라 월 배당 해주는 거 더 많죠? 미국에서 분기 배당하고 있는 상품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월 배당을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제피는 그 자체가 이제 월 배당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 이제 인기가 많아진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모르겠죠. 자, 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버드 콜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콜이라는 것은 콜 옵션이라는 뜻인데요. 자, 옵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나요? 선물 옵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와, 너 선물 옵션 하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과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는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콜옵션은 무언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사고 싶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직 나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내가 사고 싶은 그 물건을요, 싸게 살 수 있는 티켓을 지금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콜옵션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비유하면 되려나? 아이폰 가격 계속 오르죠. 지금 이제 아이폰 프로 맥스 이런 거는 200만 넘잖아요.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애플에서 이런 티켓을 판다 생각해봐요. 아이폰 23을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팝니다. 권리 10만 원.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런 겁니다. 가격은 실제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겠지만, 결국 우리는 특정한 물건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콜옵션이라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오르고 나면 나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권리를 그때 가서 그거 주고 주식 받아오면 되니까. 실제로 콜옵션과 반대가 되는 거는 막 풋옵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게 두 개가 이제 옵션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콜은 진짜 전화 걸어가지고 저 그거 할게요, 일단 잡아줘요, 하나 빼줘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콜옵션이라 부르고요. 풋옵션은 가가지고 내 돈 내놔 탁 하기 때문에 풋옵션입니다. 우리는 이 콜옵션, 이거를 감싸고 있는 커버드 콜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요,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컸던 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컸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어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도박성은 전 세계 탑이었어요. 진짜 선물 옵션이 전 세계에서 시장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파탄이 나니까 그거를 규제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증거금도 넣고 교육 이수도 하고 별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런 거 조금만 하게 되면 우리는 되게 정직하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만 선물 옵션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는 것도 결국 파생 상품을 살짝 가미해가지고, 아까 봤잖아요. 주식을 80% 사고 거기에 20%만큼을 가미를 하는데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한 거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20%를 싹 딱 부었더니 너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이 상품 자체가 누구는 되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커버드 콜이 인기가 이제 많은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있고, 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주식이 있는데요. 그 주식이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자, A 친구는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돈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얘는 이 100만 원이 횡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100만 원이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 없어. 그래서 지금 조마조마해요. 빨리 저거 사고 싶은데 저걸 미래라도 살 수 있는 티켓을 지금 사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거래를 하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런 증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달 뒤에 이 종이를 가지고 오시면 이 주식을 가격이 당시에 얼마가 되든 간에 100만 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팔게요 라는 적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종이를 이 B라는 사람은 5만 원을 주고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5만 원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그냥 행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행사를 안 하면 그냥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만 잃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엄청 올랐으면 가지고 가가지고 100만 원 주고 바꿔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든 오르면 나는 이득이다, 어떻게든 떨어지면 나는 5만 원 잃고 끝나는 거다, 엄청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는 여기에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콜 매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입장만 계속 우리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이 사람도 이렇게 콜 매도를 했습니다. 5만 원을 받기 위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도 않으면서 5만 원을 벌었어요.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자, 한 달이 지났어요. 만약에 가격이 그대로 100만 원이라면, 똑같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으니까 빨간색으로 이 사람들의 얼만큼 버는지를 표기해 볼게요. 이 사람은 얼마를 잃었죠? 마이너스 5만 원을 잃었습니다. 왜냐?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가지고 바꿔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행사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5만 원 잃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났죠? 5만 원 벌었죠. 행사 안 했으니까. 근데 5만 원 이 사람한테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내 돈 됐잖아요. 자, 주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콜 매도를 또 팔았어요. 또 5만 원 주고 또 팔았어요. 100짜리를. 이번에는 102만 원이 됐습니다. 살짝 올랐어요. 자, 이번에 파란색 적을게요. 이 사람은 행사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하는 게 낫죠. 2만 원이라도 차익 남겨야지 이거랑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행사할래요. 왜냐? 100만 원보다는 비싸니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장에 바로 팔아버리면 2만 원을 벌죠. 하지만 애초에 5만 원을 주고 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이너스 3만 원이 되죠. 이게 끝. 이 사람은 지금 3만 원 잃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00만 원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이 102만 원 됐으니까 2만 원을 벌었어야 하지만 줘버렸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5만 원은 콜 매도 통해 가지고 남겼습니다. 자, 5만 원을 또 벌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격이 똑같이 가도 돈을 벌고 조금 올라도 돈을 벌어요. 이 콜 매도 포지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을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가격이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B는 A를 찾아가가지고 종이를 던져주면서 대박 났어, 내놔, 주식 내놔, 100만 원 내놔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시장에 바로 팔아가지고 10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티켓을 샀던 5만 원을 떼게 된다면 이 사람은 95만 원을 벌게 되죠. 근데 여기 있는 A 사람 볼게요. 자, 1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없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줘버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A는 5만 원만 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도 조금밖에 못 봅니다. 자, 이게 거의 제피를 이해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대 방향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반대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9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행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마이너스 5만 원. 에이, 티켓값 날렸네. 끝이에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자, 100만 원이 95만 원이 됐네. 5만 원 잃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5만 원 번 게 있잖아요. 똔똔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락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죠. 좋아요. 일단 보면 이번에는 가격을 많이 낮춰볼게요. 자, 80까지 가격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당연히 100은 무슨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 주식이 80만 원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0만큼 평가이익이 생기는데 그거를 한 5만큼이 메꿔주니까 마이너스 15가 찍히게 되죠. 그러면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방금 콜옵션 특징에서 보면 알다시피 하락을 피해갈 수 없어요. 콜옵션 매도 되게 특이하죠. 심하게 낮춰볼까요?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요? 에이, 날렸네. 100은 무슨, 또 똑같은 대사가 나오지만 이 사람은 마이너스 50에서 5만 원만큼만 살짝 메꿔지고 마이너스 45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98 해볼게요. 여기는 또 안 쓰죠. 또 5만 원. 여기는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인데 5만큼 플러스가 돼가지고 플러스 3이 나죠. 자, 이제 느낌 오나요? 콜옵션 매도를 하는 이유는 주가가 엄청 오르면 이거밖에 못 벌기 때문에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주가가 또 떨어지면 어차피 5만원 얘가 상쇄해봤자 얼마나 상쇄하겠어요. 마이너스는 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답은 없어요. 되게 안 좋아요. 하지만 아까 100을 기준으로 조금 올라갔을 때 벌었죠. 그대로 갔을 때도 벌었고 조금 떨어졌을 때도 벌죠. 즉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튕기기만 하면 계속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 100으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105가 됐다가 98이 됐다가 102가 됐다가 3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100으로 왔다.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0이잖아요. 아예 0이잖아요. 근데 콜옵션 매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익이 생깁니다. 계속 이게 버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벌고 여기도 벌고 여기도 벌기 때문에 가격이 그냥 어찌 보면 횡보할 때 횡보하는 그거를 수익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단이 콜옵션 매도입니다. 커버드 콜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자, 요게 기초자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의 가격이 오른쪽이 오르는 것,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위로 아래로는 내가 돈을 버는 수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식을 그대로 사면 현물을 산다고 얘기하죠. 요 그림입니다. 자, 내가 뭐 주식 샀잖아요. 뭐 하나 샀어요. 그러면 걔의 주가가 계속 오르면 내 수익이 이만큼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가가 떨어지면 내 수익도 떨어지니까 요 그림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요동치다가 제자리로 가면 이렇게 되다가 여기 오니까 나는 항상 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샀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콜 매도를 합치게 되면 어쨌든 최종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요,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커버드 콜의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 자산의 가격, 주식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내가 버는 거는 어느 정도는 벌다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주식이 더 오르더라도 더 올라버려도 나는 줘버려야 되니까 나는 요것만 벌게 되고, 근데 주식의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맞는 거는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초자산이라 하고 있는 이 친구가요,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위든 아래든 그걸 벗어나는 순간 위로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콜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포모를 느끼게 되죠. 내가 뭐 5만 원 벌겠다고 2배 되는 주식을 내가 콜을 해가지고 매도를 해가지고 이거밖에 못 버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떨어질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뭐 조금씩 받는 이거 하락하는 데는 답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즉 커버드 콜의 의미는 오직 딱 여기 부분에서만 생깁니다. 주가가 계속 옆으로 횡보할 때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커버드 콜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 한 해가 어쨌든 급등과 급락이 있은 후부터 계속 커버드 콜의 전반적인 수익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횡보했던 구간이 되게 많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방금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커버드 콜 ETF를 내가 샀어요. 시장이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면 얘가 나한테 주는 월 배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배당이랑 달라요. 배당은 우리가 주식 사거나 이러면 배당 거기서 왕창 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ETF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조금씩 주는 게 월 배당의 개념이라면, 이 커버드 콜은 매달 알 수 없고 그냥 그때 콜 매도 팔리는 것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그때 다른 거고, 그게 나한테 들어오니까 횡보를 많이 할 때는 이게 막 10%, 11%, 12% 이렇게 막 나오고요. 이게 위로 확 가거나 밑으로 확 떨어져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간 그 달에는 막 5% 이렇게 들어와요. 엄청 낮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커버드 콜 ETF들이 우리한테 주는 월 분배 금액이 진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양면성이 있는 게요, 이게 안전한 배당 투자가 맞나라는 그런 꼬리표가 항상 또 달려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제피 운용 전략을 총정리를 해보면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콜옵션 매도하는 것, 이제 느낌이 약간 오죠.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자산을 80%만큼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버리면 얘도 똑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를 해놨잖아요. 여기서 계속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너무 상승하면 불리하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주가가 너무 상승해버리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콜옵션을 사간 사람이 행사를 해버리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버리면. 자, 최대 수익. 그러면 커버드 콜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벌 수 있게 되는가? 주가 변동성은 크면서, 그러니까 오를 것 같기도 하면서 내릴 것 같기도 해야 콜옵션이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를 해야 되는 거죠. 특수한 조건일 때 아주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제피를 우리가 이용할 때의 장점, 요거밖에 없죠. 월배당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ETF 회사가 들어온 거를 쪼개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매달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매달 들어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월배당 구조가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을 월배당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는 고배당입니다. 아까 80%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 주식이 주는 배당은 얼마 안 돼요. 한 1, 2%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3을 잘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걔가 한 1, 2% 주고 이 콜옵션 매도한 게 한 5, 6%, 7, 8%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합쳤더니 막 10%가 찍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배당을 할 수 있는 거고, 요런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라는 그 특수성을 가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게 가능한 거죠. 사실 일반적인 주식만 가지고는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파생이라는 그 시장은 엄청 제로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인 시장입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명확한 거란 말이죠. 내가 엄청 올랐을 때, 주가가 엄청 올라도 그 돈 내가 하나도 안 받을게, 대신 옆으로 가만히 갈 때마다 계속 돈을 줘, 이걸 택한 겁니다. 큰 걸 내주고 또 다른 걸 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높은 고배당이 횡보할 때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제피입니다. 자, 제피 보면요, 2023년 이때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딱 1년치죠. 이만큼 보면 가격 그대로입니다. 54달러, 54달러. 가격 자체가 안 오릅니다. 하지만 얘가 주는 분배금이 이만큼이 되는 거고, 월 기준으로 볼 때 0.5에서 많게는 1% 정도까지 주니까 이거를 다 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이 시장의 차트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흘러간 과거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2024년에 진짜 끔찍하게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위에서 계속 옆으로 요동을 친다면 아마 펑펑 나오겠죠. 또는 한번 쑥 하락하더니 밑에서 또 계속 또 요동을 친다면 펑펑 나오겠죠. 하지만 올해 장이 이렇게 한 6개월 오르다가 이렇게 6개월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게 쑥쑥 줄어들 겁니다. 결국 커버드 콜의 한계는요, 기업이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면 늘겠지라는 개념을 가지기가 어렵고 매우 수동적인 인컴 수익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할 거야, 운 좋게 횡보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피의 한계, 일단 액티브 펀드입니다. JP 모건에서 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지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액티브라는 게 이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많이 오르면, 차익이 생기면 거의 다 우리는 미국 주식을 바로 샀다고 가정하게 되면 양도세를 낼 거 아니에요. 양도세 22%를 내겠죠. 하지만 이 제피는 주가는 아까 보면 거의 안 올랐잖아요. 주가는 옆으로 가고 엄청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 게 금액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미 이자 배당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더 받는 것보다는 양도세를 늘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슬픈 거는 상승장에서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는 구조인 거죠. 이게 투자자로서 약간 되게 슬픈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장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질 때 돈을 못 번다는 것은 사실 투자자가 가지는 좋은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고 이런 투자자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이면 사실 그렇게 출시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렇게 장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제피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피의 최근 주가입니다. 거의 설정 이유겠죠. 결국 이것만 가지고 차익을 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동안 운 좋게 한 10% 얻는다면 그게 낫다는 거겠죠. 제피도 결국 안에 80%의 주식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도 주식이랑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제피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 때도 약간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하다가 어쨌든 거의 제자리로 와가지고 배당을 8에서 10 정도를 우리한테 꾸준히 줬던 친구라면, 주식이라는 친구는 복리로 불어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주식은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엄청 긴 장기로 본다면 이거 재투자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그 믿는 거 있잖아요. 장기 우상향. 그거를 당연히 넘어서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와도 주식이 장기 차트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주식 시장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야,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올라야지. 뭐든 다 오르는데 얘는 안 오르네? 근데 안 오르는 대신 8에서 10 정도의 배당을 막 준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엄청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커버드 콜 ETF는요, 여기 보이는 제피 그리고 잽Q, Q가 붙으면 보통 나스닥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QQQ가 나스닥이잖아요. 잽Q 얘는 나스닥을 가지고 커버드 콜 만든 거예요. XYLD, 자 요거는 S&P 500이고요. 또 Q가 들어갔네요. QYLD, 자 요거는 또 나스닥을 가지고 커버드 콜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 네 개가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거를 직구할 때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커버드 콜 ETF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분배율, 요게 작년 기준으로 작년 것만 가지고 왔을 때 8.4에서 10.0, 10.5, 한 11 정도까지 작년에는 나왔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 S&P 500을 추종하는 거는 이 친구입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커버드 콜. 이제 느낌 오죠? 주식을 나머지 담는다 했잖아요. 그 나머지 주식들이 배당 귀족주를 담은 겁니다. 미국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을 담아두고 나머지 일부 가지고 커버드콜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을 높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 6.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요, 미국에 가서 직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파생 상품이 당연히 섞여 있으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가 가능해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나스닥을 추종하는 친구는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여기까지는 알죠? 근데 뒤에 커버드 콜도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나스닥 100이라는 친구를 담아두고 나머지 일부 커버드 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콜옵션 매도해가지고 12%까지 끌어올려져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것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매수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해 좋아했었던 슈드, 인기 진짜 많잖아요. 자,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다가 이제 콜 매도를 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많이 나오는 거 아니까 배당 성장 되니까 여기에다가 좋아하는 거에다 콜 매도를 걸면 슈드의 단점이 뭐였어요?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그거를 좀 만회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플러스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저게 ETF 이름이거든요. 저 의미가 뭐냐면, 자, 미국 배당 딱 여기까지만 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슈드가 안겨다 주는 것에다가 7%만큼을 더 더해지도록 콜 매도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의 콜 매도해주는 것의 비중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슈드를 60%를 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7% 정도를 더 얹어서 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얘는 3%만큼만 더 더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슈드를 SC, HD 얘 부분을 한 85% 담고 여기에다가 이제 콜 매도를 한 15% 정도 더해가지고 3% 정도만큼 배당 수익률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 속에 많은 것들이 녹아있죠. 근데 분별 되게 안 좋죠.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자, 일단 SCHD가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나온 지 오래 안 됐죠. 그 뒤에 시기에는 시장이 또 급등 급락하는 시기가 더 많았죠. 게다가 이것들은 전부 다 환 노출입니다. 환이 빠져버렸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튕기는 게 좋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옆으로 많이 튕기는 차트가 뭐죠? 코스피잖아요. 우리 게 더 좋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익률 이런 걸 떠나서 딱 직관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도 코스피에 정말 적합해요. 커버드 콜은 코스피에 되게 좋은 전략으로 통합니다. 여기 보면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 콜, 국내에 있는 코스피 200 시장에 있는 고배당 주식들을 담고 거기에다가 커버드 콜을 갖다 붙였구나. 얘가 안겨다 주는 게 8.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게 요거는 퇴직연금에서는 매수가 안 돼요. 이 저마다의 속성들 차이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개인연금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활용법. 내가 만약에 제피, 잽Q, XYLD, QYLD 이런 걸 산다면, 참고로 앞에서 차트를 오늘은 제피만 보여드렸지만요, 나머지 친구들은 가격 자체가 마이너스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배당은 한 10%씩 받았는데 그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흘려버렸어요. 너무 많이 흐른 이유는 뭐겠어요? 아까 커버드 콜의 특징 자체는요, 상승할 때는 위에서 계속 누른다 했잖아요. 근데 하락할 때는 같이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지수를 넘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자체가요 계속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커버드 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거 녹잖아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녹을 확률이 정말 높게 만들어져 있는 게 커버드 콜입니다. 오를만 하면 계속 그때 눌러버리고 내려가는 거는 가만히 둬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사실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피는 그나마 유지라도 됐지 나머지 친구들은 저 밑으로 가 있는 친구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차트들이라서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기분이 되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한때 많이 매수를 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직접 매수를 하실 때는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되고 위탁 계좌만 이용할 수 있겠죠. 배당 나오는 게 있다면 배당 소득세를 낼 거고 차익이 생기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거고요. 국내 커버드 콜에 있는 ETF는 월배당 상품들이 많이 있고 배당이 주력이잖아요. 그 가치가 오르기보다는. 그래서 ISA에서 담게 되면 훨씬 궁합이 잘 맞아지게 되겠죠. 10%씩 나오는 것들도 배당 소득세 일단 안 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ISA에서 유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연금 저축과 IRP 계좌잖아요. 그 계좌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여기에서는 주로 보통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들 여러 가지 짤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한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배당주 쪽을 우리가 지금은 고배당주와 리츠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나 리츠는 정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나 안 갖고 있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때나 아니면 배당 자산 그 속에다가 요걸 섞어 가지고 담아 놓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횡보할 때 그 시기에 횡보각이다. 진짜 모든 사람들 전망이 완전히 갈리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계속 횡보가 되고 있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내가 고배당으로 얻어오고자 한다면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커버드 콜입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배당 자산 중에 일부를 월배당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커버드 콜 ETF를 담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큰 방향이 생기기 마련인데 얘는 위든 아래든 큰 방향이 생기면 큰 가차 없이 너무 실망감을 안겨달줄 친구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친구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10%를 주긴 줬는데 얘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진짜 좀 쉬어야겠다, 진짜 방향을 모르겠다,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다가오는 그 이벤트가 너무 진짜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잠시 피했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배당 성장주를 대신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사이에 섞어야 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은 활용도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좋은 시기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기보다는 진짜 모르겠고 저기 제피 사가지고 버티다가 움직여야겠다 그런 정도로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득의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너무 횡보하고 있는데요, 횡보각인가요? 그러면 제피 사가지고 좀 기다려야겠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를 예측해야만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고요, 나 예측 안 할 거고 결국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돈을 별로 못 버는 거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나한테 돈을 주는 시기가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살 수가 있겠죠. 어렵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보이고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언제 우리가 이런 걸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횡보로 전망을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좀 우리나라 시장을 횡보로 전망하기가 괜찮죠. 그래서 굳이 이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지수 가지고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장에 사실 인기나 이런 거는 다 미국 쪽으로 가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커버드 콜 되게 열린 결말처럼 이거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수익률이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인가, 그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한 채 커버드 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